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Y2 솔루션이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Y2 솔루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 대선 향방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Y2 솔루션이 전기차 충전소를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향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2 솔루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Y2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 장치인 이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죠.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 및 바이오 신약 개발을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좀 살펴보자면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 부분이 좀 약 9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화학 상품이 약 7%, 기타 부분이 약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매출이 PSU,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워 서플라이 유닛 같은 경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류 전기를 직류 그리고 교류의 전압으로 최적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제품 수명과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데요. 일단적으로 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직류 같은 경우 다이렉트 커런트, 좀 줄여서 DC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직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바로 흘러가는 전류예요. 시간이 흘러도 극성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죠. 직류 같은 경우는 전자의 방향이 일정을 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이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모두 직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류 같은 경우 변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류는 얼터네이티브 커런트라고 불러서 AC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예요. 이때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이 주파수 헤르츠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콘센트는 모두 교류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손상이 날 수가 있어서 콘센트에서 받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 그러니까 PS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저전력, 저속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Y2 솔루션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신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교류, 직류 두 가지 모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로 사용되고 있고요. 모터 같은 경우 전기를 공급할 때 교류를 사용해서 이 주사업인 PSU,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PS와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왜냐라고 한다면 전기차 이용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이 인프라 형성을 보려면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동안은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죠. 이는 이유가 있었는 게 이 유럽
북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즉 석유로 가는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쏠렸는데요.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개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연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아직 연구 개발이 한창이기도 하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죠.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 들어서는 6,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상당히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를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하자면 전기차 인프라를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는데요. 이 법이 2022년도 때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표를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완속 충전기의 보급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설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 시설을 계속 지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속 충전기 파워모듈을 신사업을 하고 있는 Y2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품 판매로서 수요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Y2 솔루션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노린다라고 하는데, 일단적으로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정조준을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정조준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 현 대통령이 바이든과 이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양자 대결이 확실시해 보이고 있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거의 초박빙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좀 살펴보자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즉 그린 뉴딜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정책을 좀 많이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정책 좀 살펴보자면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충전소를 짓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Y2 솔루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근데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이 실시했었던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IRA를 좀 폐지시켜야 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좀 상당히 싫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하고 석유가스 시추량을 좀 더 늘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산업 전반으로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IRA 폐지 공약, 이 IRA가 사실상 시행되고 나서 상당한 규모가 투자가 된 상태인데요. 뭐 쉽사리 폐지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선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전기차의 인프라 형성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Y2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5월 2일 날 좀 고가 부근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가 대비 약 2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우리가 지지 라인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가 이 부분을 지지해 주면서 달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4월 19일 그리고 3월 20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바로 밑에 이 120일 이평선이 있지만, 이 120일 이평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평선이 형성된 게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자면, 제가 3월 5일 날짜로 설정을 했는데, 왜냐라고 한다면 3월 5일 날짜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3월 5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2,6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9만 주 매도 중에 있죠. 기관 같은 경우 15만 주 매수 중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Y2 솔루션의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창구를 좀 보자면 NH투자증권에서 34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23만 주, 유한타증권 창구에서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합하면 약 50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Y2 솔루션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어느 창구에서 이 매도를 받아줄지, 이 부분도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